여러분, 지금 내가 이번 대회에 얼마의 기록으로 뛰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나의 몸 상태에 맞춘 예상 기록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탁 채는 순간 물이 한 반쯤 쏟아지고 뛰면서 먹으려니까 이게 코로 들어가고 막 해피러너 올레. 오늘 아침에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중랑천에서 동네 아주머니 러너 두 분이 계세요. 항상 마주치는 분들, 이분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달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번 JTBC 마라톤에서 첫 풀코스에 도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더라고. 대회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 대회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달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을 막 드리는데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꿀팁이라고. 사실 저는 20년 넘게 대회에 꾸준히 나가고 또 주변 러너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당연한 거고 익숙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어서 제가 바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마라톤 당일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될 꿀팁 10가지. 첫 번째, 안 하던 것은 하지 말자. 처음 대회를 나가다 보면 저처럼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죠. 그런 정보들이 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회 전날 또 대회 당일 이때는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물 마시는 것도 그래요. 대회 전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날 제가 500ml 생수통에다가 물을 6번인가 먹었어요. 한 3리터 된 거죠. 평소에 그렇게 먹지 않다가 대회 나가기 전까지 2번을 봤는데 결국은 달리는 도중에 신호가 와서 주유소에 급히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못해도 한 2분 정도는 줄 서고 하면서 까먹었을 거예요. 그날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후반부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도 그래요. 아침에 떡이 좋다, 찰밥이 좋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거의 안 먹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첫 대회다 보니까 남들 얘기 듣고 당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일어나서 꾸역꾸역 그걸 먹고 나서 속이 계속 달리기 직전까지도 더부룩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물 마시는 건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대회 당일에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물 마시는 꿀팁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출발 3시간 전 그리고 2시간 전. 보통 대회 출발 시간이 7시 30분, 8시 이 사이쯤 돼요. 대회 시작 3시간 전인 4시 30분 혹은 5시 이때까지는 모든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소화를 하는데 최소 3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소화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대회에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대회 시작 2시간 전에는 대회장에 도착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큰 대회일수록 어딜 가나 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물품 보관하는 줄도 그렇고 아무리 여유있게 가도 대회장의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길거든요. 대회장 한 정거장 혹은 두 정거장 전에 보고 대회장으로 한 1km, 2km 정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셋째, 체온 유지. 그 대회 2시간 전, 3시간 전 이때는 굉장히 쌀쌀하고 추울 수가 있어요. 특히 물품을 완전히 보관한 뒤에는 우리가 대회 복장만으로는 너무 추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유용한 아이템 바로 얇은 우의입니다. 이 얇은 우의 하나만 걸쳐도 체온 유지에 아주 도움이 돼요. 또 한 가지 아이템은 세탁소 비닐이에요. 세탁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제 달리고 나서 땀이 어느 정도 난다 할 때 찢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안 입는 옷, 셔츠, 남방 같은 거나 아니면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그때 입고 이제 달리다가 벗어서 던지면 이것도 다 수거해서 아마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달려서 땀이 나기 전까지는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 심지어 손도 시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결혼식 면장갑 아시죠? 흰색. 다이소 가셔도 1,000원인가에 팔 거예요. 이 끝부분을,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물이나 간식을 먹을 때 이 손가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부에 가서 약간 더워지더라도
이 장갑을 잘 안 벗는데 이유는 손에서 나는 땀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끼고 달리기도 해요. 자, 넷째, 피부 슬림 방지. 자, 우리가 피눈물을 억울할 때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대회장 가보면 진짜로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겨드랑이나 가랑이 한번 쓸리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거든요. 피까지 나고. 또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분들도 있죠. 일단 가슴에는 네모난 밴드 있죠. 사각형 밴드, 큰 밴드를 붙이거나, 근데 그게 땀이 많이 흐르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붙이고 그 위에 요런 테이핑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붙여주거나 아니면 밴드 안 붙이고 요것만 붙여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쓸릴 수 있는 몸의 모든 곳 곳곳에 바세린 크림을 바릅니다. 바세린 다이소에서 2,000원 한 반 통 정도 발라요. 여기저기 전날 밤 발에 이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라주고 양말을 신고 잡니다. 그러면 물집 잡히는 거 예방에 도움이 일정 부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째, 다리 근육의 데미지 줄이기. 자, 이런 테이핑 테이프는 달릴 때 발목, 무릎, 종아리, 장경인대, 허벅지, 허리 등등 이 테이핑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할 때도 테이핑을 꼭 하고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회 때는 정말 여기저기 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테이핑을 다 해줍니다. 테이핑 방법은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곧 우리 러너분들을 위한 테이핑 방법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회 전에 올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컴프레션 기능이 있는 종아리 보호 양말도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 종아리에 흔들림이 많은데 이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에 착용하고 달리고 나면 근육의 데미지가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항상 신고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보급과 급수. 일단 급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죠. 일단 대회에서 저의 루틴을 말씀드리면 대회 시작 전에 한 200ml, 300ml 정도 마시고 대회를 스타트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한 5km, 10km 단위로 중간중간 급수대가 계속해서 나오죠. 모든 급수대에서는 목이 안 마르더라도 일단 마셔둔다 라는 생각으로 마셔줍니다. 그런데 이 급수대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한 테이블이 10개, 20개 정도 쫙 늘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러너들이 이 첫 번째 보이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여기에 대거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병목 현상이 생기고 또 갑자기 달리다가 확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 페이스로 달리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물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수대가 이쪽에 있으면 최대한 바깥쪽으로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고 뒤쪽에 여유 있어요. 한 5번째, 6번째 이후 10번째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제가 제 속도를 많이 죽이지 않고도 컵을 낚아채서 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컵을 낚아채는 것 방법도 중요해요. 처음에 못 모르고 머릿속에 막 이미지 트레이닝 했을 때 이거를 탁 잡아서 마시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대회장 가서 이걸 딱 해보니까 탁 채는 순간 물이 한 반쯤 쏟아지고 뛰면서 먹으려니까 이게 코로 들어가고 막 컥컥 숨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콧물도 나고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 검지를 컵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손가락들로 요 주댕이 입 주변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손가락을 쥐면서 꽉 쥐고 채간다. 자, 이러면 물이 덜 흐릅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 앞에 뾰족한 부분이 생기죠. 요 앞에 뾰족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충분히 바로 마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 페이스를 되찾은 다음에 입을 살짝 끝에 살짝 댑니다. 마치 킵초게가 진짜 이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다니까. 저렇게 물통을 부럽죠? 그래서 쪽쪽 빨고 버리듯이 우리도 이렇게 마치 물통의 효과를 내면서 빨아먹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물 다음으로 중요한 거 파워젤입니다. 에너지젤. 이게 한 20km를 넘어가서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한순간에 몸에서 뭔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몸 안에 에너지원을 다 끌어다가 쓴 거예요. 파워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가 알기로 10분, 15분 요 정도 사이에 에너지원을 쫙 끌어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파워젤을 4개나 5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출발 전에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매 10km 구간마다 하나씩 먹어줍니다. 그러면 파워젤을 어디에 들고 뛰어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바지 뒤춤, 허리 뒤춤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넣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바지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얇은 허리 벨트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갑 있죠? 그 장갑, 저는 그 장갑 안쪽에 이렇게 넣고 달리기도 합니다. 다음 7번째, 신발끈 묶기. 대회 중에 신발끈이 풀리면 진짜 낭패예요. 30초, 40초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를 잃어버리거든요. 달리다가 완전 무릎 꿇고 또 이거를 묶고 다시 일어서 달리는 동안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한번 묶으시죠. 그 다음에 이 리본 부분만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꽉. 그리고 이 끈을 안에 밀어 넣어주면, 이러면 거의 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 묶는 요령 중에 오래 달리다 보면 발이 부어서 이 발등이 너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등 쪽은 조금 약간 여유 있게 묶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발목 부분, 마지막 매듭 부분만 살짝 단단하게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모자와 선글라스. 달릴 때 모자 꼭 써야 되냐, 선글라스 꼭 차야 되냐 질문들이 있으신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썼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특히 햇빛이 강할수록 모자는 꼭 필요한데, 앞쪽 주자들, 조금 빠른 주자들보다 한 4시간 이후 5시간 이렇게 되면 오래 달리는 주자들한테는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햇빛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오후로 접어들수록. 그리고 땀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흘려보내기에도 모자가 유용합니다.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강해지고 눈이 부실수록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장시간 달리시는 분들께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자든 선글라스든 단점은 어쨌든 일정 부분 무게가 추가된다는 거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가볍게 달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또 가끔 이 액세서리 자체가 부대끼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계속 땀 닦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대회 나가기 전에 충분히 착용을 하고 훈련을 해본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9번째, 예상 기록 산출하기. 자신의 현재 기록 있죠. 5km, 10km, 하프. 이 기록을 갖고 내가 대회 때 얼만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을지 가늠해주는 예상 기록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피터 리겔이라는 분이 고안한 방법인데, 사실 이런 계산법들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 우리는.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마라톤 온라인이라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상 기록 산출하기 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최근 5km 기록 또는 10km 기록, 하프 기록을 넣으시면 내가 대회 때 달릴 그 거리에 대입을 하면 10km 하프 풀코스의 예상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그동안 늘 이걸로 내 현재 컨디션, 내 상태가 어디쯤 왔는지 10km를 한번 뛰어보고 하프를 한번 뛰어본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내 풀코스 예상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페이스 목표를 갖고 출전을 해요. 물론 대회 당일의 컨디션이나 날씨 등등의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회를 한 3주, 4주 정도 앞둔 상태라면 지금 내가 한 10km나 하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시고 그 기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내 풀코스 혹은 하프 기록을,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욕심버리기. 35km에서 벽을 만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풀코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회 나가서 10km가 지나가면 몸이 쫙 풀립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져요. 아,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야, 내 몸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구나. 조금 더 속도를 높여도 되겠어. 야, 그리고 이 속도로만 간다면 내가 생각했던 기록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겠는데? 아, 내가 혹시
후반에 힘이 딸려도 앞에 당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 목표는 달성을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쏘자. 이런 분들 35km에서 그 벽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벽을 만나면 속도를 줄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터덜터덜 걷는 분들,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또는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일 거예요. 재밌는 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욕심을 덜 내거든.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설정한 그대로 가지 중간에 욕심을 잘 내시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알죠. 뭐 인생 뭐 있나 까이거 한번 질러보는 거지. 아니면 말고.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표치도 못 이루고 욕심을 부렸다가 아예 기록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현재 상태의 컨디션, 내 현재 상태의 가능한 기록을 산출해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일단 좋다. 오히려 힘이 뒤쪽에 남으면 그때 최대한 좀 더 당겨서 기록을 조금 더 단축해 본다. 이 생각으로 나가시는 게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벽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피니쉬 라인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고 있는 그 모습. 자, 여러분들도 그 모습으로 대회장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힘나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